해외 자원 개발은 4대강 사업과 함께 이명박 정부의 최우선 국정 과제였습니다. 4대강 사업에 22조가 들어갔죠. 해외 자원 개발에는 그보다 많은 28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성과를 올리기는커녕 많은 손실을 받고 그 결과 지난 5년 동안 에너지 관련 공기업의 부채 비율은 2배로 증가했습니다. 먼저 황일송 기자가 수천억 원을 쏟아붓고도 국제자원시장의 투기자본과 큰손들의 배만 불린 광물자원공사의 사례를 보도합니다. 광물자원공사는 지난 2011년 모두 4억 캐나다 달러를 투자해 캐나다의 구리 탐사 업체인 파웨스트를 인수했습니다. 캐나다의 자원개발 전문기업과 구성한 컨소시엄을 통해서였습니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해외 자원개발 전문기업을 인수한 것은 공사 창립 이래 처음입니다. 당시는 이명박 정권이 한창 해외 자원 개발을 주요 치적으로 내세우던 시기입니다. 파웨스트는 칠레 산토도밍고 구리 광산 개발업체입니다. Far West is an exploration development company focused in Chile and in Australia. Our main project is the Santo Domingo project in Region 3 in Chile. It's 400 million plus tons, 0.57 copper equivalent, which is a very large size deposit now. We've improved this deposit in the last 3 years, taken it from 100 million odd tons to 400 million tons. So our exploration record has been, I think, spectacular. 그러나 장밋빛 전망과는 달리 파웨스트의 경영 상태는 별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 회사의 단기 순이익은 2008년 50억 원 적자에서 2010년 100억 원 적자로 늘어납니다. 주식 거래량도 미미합니다. 50만 주 이상 주식이 거래된 날은 2008년에 고작 2번, 2009년과 2010년에는 아예 없습니다. 주식 거래는 거의 끊겼고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 그런데 지난 2010년 10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대규모 투자가 갑자기 몰립니다. 조세 피난처인 케이먼 군도에 설립된 한 헤지 펀드. 1,000만 달러를 투자해 파웨스트의 주식 240여만 주를 사들입니다. 또 매입 주식 수보다 배가 많은 주식 워런트도 취득했습니다. 주가가 크게 오를 것이란 확신이 없이는 하기 힘든 투자였습니다. 대주주들이 워런트를 매집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나중에 워런트가 행사됐을 때 지분율이 희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대주주들이 내부 정보에 많이 능통하다 보니까 그 정보를 활용해서 나중에 이제 시세가 올랐을 때 정해진 행사가액 더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전환시켜서 시세 차익을 많이 얻으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파웨스트의 또 다른 대주주도 같은 날 보유 주식을 크게 늘립니다. 이 회사는 이미 주식 워런트를 490만 주나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왜 이들은 해마다 적자가 늘어나던 기업의 보유 주분을 갑자기 그것도 동시에 늘린 걸까? 뉴스타파는 캐나다 현지를 찾아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Yeah, so I can't answer any of your questions because I'm not a spokesperson for Capstone, and there's no one here that can speak with you guys. So I mean, if there's something that you guys can do off-site, we'd really appreciate that. 이들이 주식을 사모은 시점은 공교롭게도 광물자원공사가 파웨스트를 인수하려 할 때였습니다. 파웨스트의 대주주들이 증자와 함께 주식 워런트를 받은 시점은 2010년 10월 15일. 광물자원공사가 파웨스트를 인수하기 위해 비밀준수 약정을 맺기 불과 20일 전입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헤지펀드와 대주주들이 광물공사의 인수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시세 차익을 노린 것으로 분석합니다. 회사의 내부자가 그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는 대량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것에 관한 그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할 경우에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 금지 위반으로 굉장히 엄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취득한 이득의 규모가 그 5억 이상인 경우에는 그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리고 50억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해지는 그런 엄한 처벌을 받습니다.
실제 이들의 파웨스트 주식 대량 매집 6개월 뒤인 2011년 4월 광물자원공사는 주당 9.19달러에 파웨스트 주식을 인수합니다. 파웨스트의 대주주들이 사들인 가격보다 주당 5달러나 높았습니다. 케이먼 군도의 헤지펀드는 1,000만 달러를 투자해 불과 6개월 만에 원금을 제하고도 1,200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주식 워런트를 행사해 900만 달러의 시세 차익도 남겼습니다. 총 수익은 2,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30억 가량입니다. 수익률로 따지면 연 420%에 이릅니다. 이 회사의 대주주들은 모두 1,370만 주의 주식 워런트와 옵션 등을 행사했습니다. 전체 발행 주식량의 22%나 되는데 시세 차익을 주당 평균 4달러만 쳐도 5,500만 달러에 달합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 매각 차익까지 합치면 총 수익은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1,100억 원이 훌쩍 넘습니다. 광물자원공사는 자신들의 파웨스트 인수가 헤지펀드 등이 개입한 한바탕 투기판이 된 사실을 알고 있을까? 글쎄요, 저희가 뭐 입장까지 뭐 밝혀야 될 어떤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국민 세금을 이렇게 제대로 일 처리 안 해가지고 낭비시켜놓고 여기에 대해서 할 말 없다고 말씀하시면은 좀 넌센스 아닌가요? 제가 뭐 그렇게 어떻게 말씀드릴 건 없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광물공사가 파웨스트의 산토도밍고 동광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한 돈은 모두 4억 달러입니다. 2010년 초 파웨스트의 시가총액 2억 3천만 달러보다 2배 가까이 많은 금액입니다. 더욱이 광물공사가 인수합병을 통해 확보한 산토도밍고 구리광산 지분은 고작 30%에 불과합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할 때 2억 3천만 달러에 일정 정도의 프리미엄만 붙여줘도 100%의 지분을 인수할 수 있었던 회사를 그 배나 되는 돈을 주고서도 30%의 지분밖에 확보하지 못한 겁니다. 더욱이 이해하기 힘든 것은 4억 달러 가운데 2억 달러가량을 함께 컨소시엄을 꾸린 캡스톤에 투자했다는 점입니다. 파웨스트가 갖고 있는 산토도밍고 광산을 사기 위해서 굳이 캡스톤하고 그 제휴를 할 필요가 없었던 거 아닌가요? 전혀 별개의 회사인데. 네. 그 이유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캡스톤 주식을 왜 샀는지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권이 자원외교를 핵심 치적으로 내세우다 보니 해외 M&A 경험이 부족한 공기업들이 무리하게 실적을 올리려다 이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해외 메이저들이나 이런 기업들하고의 이런 계약 관행이나 이런 네트워킹이 잘 안 돼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해외 나가서 거래를 성사하려다 보면은 누군가가 중간에서 연결을 시켜줘야 거래가 생사되는 이런 형국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그럼 정보가 유출이 돼가지고 우리가 M&A 할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금전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맺을 수 있죠. 정보가 미리 누출되기도 하고 또 한국이 아무래도 의뢰 입장에서 접하다 보니까 계약 자체도 불리한 계약을 맺게 될 수가 있고. 아이러니한 것은 광물자원공사와 캡스톤 컨소시엄의 파웨스트 인수합병이 캐나다 광물업계의 2011년도 최우수 M&A 사례로 꼽혀 마이닝 인더스트리 어워드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캐나다 입장에선 훌륭한 인수합병이었겠지만 우리에겐 깜짝 쇼와 같은 MB 정권의 자원외교가 남긴 어두운 그림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뉴스타파 황일수입니다.